요즘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의 사정을 잘 아는 어머니들은 거절도 못하고 손주를 봐주시지만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도 참아가며 하다 보니 고부 갈등이나 딸과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시는 게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나 보모에게 육아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지 스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또 누구나 겪는 하나의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또 친정어머니 되시는 분들, 또 여기서 곧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되실 분들, 이 강의 잘 들으시고 좀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도원 가족 회원님 중에 손자, 손녀 있으신 분 있죠? 있죠? 예,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이나 되나 보게요. 예, 많이 있군요. 자, 제가 이 강의를 바르게 해야 저 며느리 되시는 분, 딸 되시는 분, 또 시어머니 되시는 분, 친정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욕을 안 먹을 텐데 어느 한편으로는 욕을 먹을 염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강의가 어느 한쪽에는 긍정적으로 들리고 어느 한쪽에는 또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며 깨우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나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닐 경우에 손자, 손녀를 봐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 봐주는 행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내 후손들이고 내 자손들이고 사랑하는 내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봐줄 수 있다면 그 봐주는 행위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법에 따라서 이건 대단히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좋은 게 될 수도 있다. 방법에 따라서. 내가 부득이 아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게 돼서 손자 손녀를 봐주게 됐어요. 가령. 그러면 그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손자 손녀를 물론 사랑하겠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성껏 봐주면서 이 손자 손녀를 내가 잘 공부시켜서 질량 있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언어도 잘 가르치고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그리고 아이 말버릇이라든가 행동도 잘 잡아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와준다면 이건 참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손자 손녀가 이쁘다는 이유로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버릇없이 가리키고 그냥 밥이나 먹이고 똥이나 갈아내고 오줌이나 갈아내고 이런 짓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아들, 딸, 며느리의 눈에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고 열받고 그리고 억지 춘향으로 봐주고 이렇게 한숨 푹푹 내쉬면서 아이를 돌봐준다면 이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 뜻입니다. 즉 내가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키면서 아주 아이를 내가 바르게 성장시키겠다. 내가 너희들 키울 때는 미처 이렇게 깨우치지 못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규범 있게 키우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나한테 또 손자 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런 인연법을 주어서 도와주게 됐으니 내가 지금부터는 너희들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깨우쳐서 잘 공부도 시키고 선생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돕는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이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 내 에너지가 거기에 또 묶이면 또 좋지 않아요. 묶인다는 말은 그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애기 봐주고 식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뭐 아시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집안일 다 돌봐주면서 불만을 가슴속에 쌓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 많거든. 불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탁한 에너지는 아이한테도 득되지 않고 가족한테도 득되지 않고 자신의 병을 자꾸 키워간다. 그래서 절대 아기를 봐주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아기를 잘 돌봐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남은 일을 해라. 나는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내 할 일을 좀 할 거니까 너희들을 요만큼만 내가 딱 선을 정해서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시켜주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봐주고 하는 건 좋지만 분별력 없이 마치 식모 역할을 하듯이 어머니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건 바르지 못하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처음에는 기분 좋아한다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 기분 좋아하지 않고 불만을 갖게 돼요. 아이를 정말 잘 돌봤나? 잘 키웠나? 어디 다치진 않았나? 혹시 밥이나 잘 먹였나? 이런 걸 신경 쓰고 조금만 불만이 와도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불만을 갖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둘이 나와서 막 불만을 토해. 부모님한테 직접 대꾸는 못하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탁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심지어 심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집안이 많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부득이 자녀들이 직장 생활 때문에 어머니가 도와줘야 될 경우 바른 관념으로 도와줘야 되고 가급적 시부모가 아이들을 맞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건 전자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도와주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가급적이면 맞지 않는 게 현명하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손자, 손녀를 잘 보세요. 내가 난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성장시켜서 공부시켜가지고 사회에 내보냈어. 그랬더니 또 애기 나가지고 또 애 키우라고 해. 응? 잘 보세요. 그럼 애기 키우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허리 다리 아프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탓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첫째 나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이들 스스로 너희들도 자식 키우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식을 키우면서 애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몸소 느껴보고 몸소 체감을 하면서 깨우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다 초등학교 때까지 키워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절대 부모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가져요. 오히려 불만을 더 많이 가져.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도 화가 나니까 원망을 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줬더니 나중에 원망만 한다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원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원망을 받는 겁니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참되게 했다면 원망을 안 듣는데 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결국 원망을 듣게 되고 내 몸만 망가지고 내 마음만 힘들어진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내 공부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게 더 현명해요. 자, 내 인생을 찾는 건 뭐예요? 내가 말년에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건지 또 내가 어떤 공부를 깨우칠 건지 또 내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건지 이런 걸 잘 생각해보고 인생을 설계해서 마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지 애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또 애기 키우는 엄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득이한 조건에는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부득이한 조건이 아닐 때는 빠져나오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딸이나 며느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부모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느라고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줄 거 아닙니까? 이때 며느리나 그 따님들은 정말 그 시부모가 됐든 친정어머니가 됐든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더욱더 정성스럽게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한테 손톱만한 불만도 안 가지려고 하고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느끼면 막 불만을 하고 탓을 하는데 절대 바르지 못한 겁니다. 자기는 노력도 안 하면서 거저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기 직장 생활에서 자기 인생을 펼치고자 하고 부모님 인생은 애 키우는데 묶어놓는 거거든. 애 키우는데 묶어놓고 또 자기가 뭐 잘났다고 원망을 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친정 부모가 됐든 시부모가 됐든 아이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노고가 클까? 그 마음을 알 수 있거든. 그러면 늘 감사함으로 늘 더 효를 행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직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한테는 안 가 있어. 오직 애기 어디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나? 여기에만 가 있다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뭘 잘못했나? 요걸 잘 살핀다고요.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나 거기에는 마음이 안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째,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줄 때, 손자, 손녀를 돌봐줄 때는 내가 절대 밥만 먹이고 우유나 먹이고 이런 마음으로 키우면 안 된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내 친자를 키우듯이 바르게 공부시키면서 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마음, 냉철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줘야 나중에 원망을 안 듣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키울 때 내 관념을 내가 아들, 딸한테 정성스럽게 못해준 잘못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한테라도 내가 바르게 노력해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있거나 좀 이렇게 공부할 일이 있거나 직업을 가질 일이 있거나 할 일이 있다면 절대 아이를 맞지 마라. 처음부터. 응? 아이를 맡아가지고 부담을 갖고 탁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건 아이에도 득되지 않으며 자녀들한테도 득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들 며느리들은 부득이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길 때는 전부를 맡긴다는 마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마음, 그리고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마음, 절대 아이가 바르게 성장을 하든 조금 부족하든 이걸 부모님 탓을 안 한다는 마음으로 맡겨야지, 탓을 하려면 아예 맡기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아이를 어릴 때 보모라든가 그 유아원인가 이런 데 맡기거나 보모에 맡기거나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하냐고 물으셨는데, 요즘 사회 현실이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직접 못 키우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형편상 부득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돈은 벌어야 되고 가정은 이루어야 되고 하니까 부득이 갓난 아이를 그 유아원이나 이렇게 그 보모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아이 7살 때까지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게 현명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아이한테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7살 때까지는 엄마가 품으로 키우는 게 현명해요. 그리고 7살이 지난 다음에는 형편에 따라 8살부터는 좀 선생님한테 맡기든 유치원에 맡기든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나 7살 때까지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이한테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모기를 흡수하면서 성장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중에 커서도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그냥 돈 번다고 방치하고 부모한테 맡기고 이제 성장을 시켜요. 이렇게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15살 정도 되니까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온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해요? 반항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막 싸우지요. 그리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근데 실제는 아이가 좀 냉철하게 말을 하면 복수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바르게 못 키워주고 정성스럽게 안 키워줬기 때문에 나도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행을 보이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7살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심한 사춘기를 안 겪어요. 겪더라도. 그리고 내가 정성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영혼적으로 다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지 않더라도 그 기운을 다 느낀다. 그래서 커서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가 방치하고 남한테 맡기고 성의가 없다 보면 지금 당장은 돈 버는데 유리할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만큼 내가 부족한 만큼 아이도 부족해지게 되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보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자식을 탓해. 너는 누구 닮아서 이 모양으로 컸냐하면서 속썩인다고 자식을 탓하는데 이건 자식을 탓할 일이 아니다. 내가 바르게 키우지 못한 내 탓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대한 내가 직장 생활 못 하더라도 7살 때까지는 정성껏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게 현명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부득이 부모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유아원에 맡길 수도 있고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정서라든가 아이의 기운은 늘 내가 살피는 마음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잘 살펴서 구해야 되고 유아원도 잘 살펴서 맡겨야 되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이를 품어주고 도와줄 사람인지 건성으로 돈 받고 도와줄 사람인지 한마디로 돈 때문에 아이를 봐주는 사람인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동물적으로 아이를 살펴주는 사람한테 맡기면 아이는 대단히 불리하다. 근데 진심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서 맡겨야 되고 그 다음 그 정성스럽게 그분이 돌봐줄 수 있도록 내가 또 정성을 쏟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 아이를 잘 살펴달라고 그 부모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돈만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한 150만 원 월급 주면서 맡기고 직장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이랑 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CC 카메라 설치하는 분도 있대. 나쁜 짓 할까 봐. 근데 잘 보세요. CC 카메라 100대를 설치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내가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돌볼 때는 아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아지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손만 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밥만 해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아이는 분명히 말하지만 강아지가 아니에요.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강아지는 밥만 주면 돼.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는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했느냐.
형식적으로 했느냐, 기저귀 하나를 갈아도 대충 했느냐, 내 마음을 담아서 했느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모를 잘못 두거나 대우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형식적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고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나쁜 기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부득이 보모라든가 유아원에 보낼 때는 잘 살펴서 선택해야 되고 나 또한 그에 맞게 노력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한테 최대한 피해를 줄이게 되며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회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면 단 줄 알고 절대 그건 착각이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조금 이렇게 길게 해드린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이 사회가 지금 이 현재 생활 속에 묶여 있는 집안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원 가족들은 이걸 바르게 깨우쳐서 내가 손자 손녀를 돌보더라도 바른 관념과 바른 이념으로 키워야 되고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 뜻있는 일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노력해야지 손자 손녀 보는데 너무 매이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자식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몸소 노력하면서 키우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게 바른 행위지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준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또한 앞으로 손자 손녀를 본다면 제가 하나만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또한 손자 손녀를 본다면 지극히 사랑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키운다면은 정말 바르게 교육시키는 개념으로서 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지식을 성장시키고 아이로 하여금 바르게 성장하게끔 그 기운을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아이한테 매이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자 손녀를 본다면 부모에게 잘 키우게끔 도와주고 내가 틈이 나서 도울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깨우침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깨우침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이런 노력을 하지 정말 내가 매이는 식으로 그 아이를 다 책임지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노력을 해야 자손들한테도 원망을 듣지 아니하며 또 아들 며느리한테도 대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